드디어 대단 업무화물이 무려 32문제를 끝내고 교과서에 있지 않은 심화 문제, 쩡쌤과 웅쌤이 픽한 6문제에 대한 풀이를 하겠습니다. 이 6문제는 문제집에 있을 수도 있고 학원에서 배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처음 보는 것도 있습니다. 이 6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요, 앞으로 여러분께서 어딘가에서 보게 될 아주 유명한 문제, 또는 이번에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들로 선별했고요. 이 6문제를 여러분께서 완벽히 이해하고 잘 학습하신다면 분명히 이번 시험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정말입니다. 저 거짓말 안 합니다. 난이도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복잡한 것도 많으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6문제 역시 여러분께서 먼저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 모르는 부분 또는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제 설명을 보시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6문제 시작해볼게요. 조금 힘들지만 참으세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첫 번째 심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엄청 유명한 문제입니다. 아니,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게 정오각형의 황금비인데 앞으로 황금비 하면은 0.618, 1.618이라는 말을 많이 볼 거예요. 어쨌든 얘는요,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만들었다라는 썰이 있어. 역사상으로 그게 아마 가장 오래된 이야기일 거예요. 왜냐면 피타고라스 학파의 심볼이 별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별을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또는 완벽한 어떤 도형, 세상 모든 만물은 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피타고라스의 진리에 따라서, 그 학파의 진리에 따라서 완벽한 도형을 만들고자 정오각형의 대각선을 그려서 이 별모양을 만들었고, 이 가운데는 또 다른 정오각형, 얘 대각선을 그린다면 또 다른 정오각형, 이런 내용으로 가는 황금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엄청 유명한데 되게 복잡하니까 잘 보면서 따라가세요. 한 대각선의 길이가 1일 때 x의 값을 구하래요. 문제 아주 심플하죠.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대각선이 1이래요. 끝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표시할게요. 우선 정오각형이니까 여러분께서 분명히 중1 때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요 108도라는 사실입니다. 됐나요? 이 상태에서 볼게요. 삼각형 ABC는요 한 변의 길이가 x인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108도야. 그럼 이 각과 이 각은 180에서 108을 뺀 72를 나눠서 가졌겠지. 즉 몇 도씩? 36도씩 나눠 가졌을 겁니다. 이해되나요? 너무 작겠었니? 36도씩 똑같네. 36도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셔야 됩니다. 이 삼각형에서 EI 분명히 36도야. 그리고 이 삼각형 BDA 보지? 여기도 똑같은 이유로 36이고요. DEB 역시 똑같은 이유로 36입니다. ECD 역시 똑같은 이유로 36이고요. 마찬가지 AEC 역시 똑같은 이유로 36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안 나오니 얘는? 잘 나온다. 내가 찍은 이 초록색 점은요 모두 다 36도입니다. 됐죠? 두 번째 36, 72란 말이야. 근데 얘 108이었단 말이야. 그쵸? 108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 각의 크기는요 108-72인 똑같이 얘도 36이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나요? 똑같은 이유로 얘도 36도가 됩니다. 얘는 세모라고 할게요. 세모. 마찬가지 똑같은 이유로 36도가 됩니다. 얘도 108에서 2개 빼니까 36도가 됩니다. 별입니다. 세모입니다. 여기서 이 각도 36 빼니까 얘도 똑같이 36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모도 36도입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얘도 36도예요. 안 그렸네요. 됐죠? 파란 삼각형을 집중해 보십시오.
이 파란 삼각형은요, 즉 삼각형 A, D, E를 얘기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왜? 두 각의 크기가 같죠? 둘의 합인 72도로요. 보이지?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보여야 돼? 다시 72, 72야. 이때 검은 삼각형을 잠깐 봐주세요. 검은 삼각형. 왜 안 나오지? 검은 삼각형 지우개네요. 안 나오니까. 이 검은 삼각형 볼게요. 뭘 그랬냐면 삼각형 DIE, 다이네요. 호호. 이 삼각형을 잘 봐. 36, 72라면 180에서 36, 71을 뺀 얘도 72도가 됩니다. 됐니? 여기서 중요한 걸 얘기해 줄게요. 이 각과 이 각은요, 둘 다 72도죠. 마찬가지 이 각과 이 각이 72도야. 그럼 두 삼각형은요, 두 양끝각의 크기가 72도인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닮음입니다. 무슨 닮음? AA 닮음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께서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 빨간색 삼각형인데 여기서 황금비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빨간색 삼각형 잠깐 봐주세요. 이 빨간색 삼각형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할 거는 삼각형 A, D, I를 이야기했습니다. ADI, IDA라고 쓸걸. 얘 역시 이등변 삼각형이야. 왜? 36도, 36도니까. 그치? 맞나요? 왜냐면 각 A라고 쓰면 안 되겠죠? 각 I, A, D와 각 I, D, A가 36도로 같으니까. 됐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께서 봐야 되는 겁니다. 빨간색 삼각형을. 자, 우선 이 삼각형은요, 이등변 삼각형인 거 밝혀졌었죠. 그리고 오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x였어요. 그럼 여기가 x였단 말이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x라는 거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x라는 거지. 맞나요? 아, 그렇다면 선분 AI의 길이가 x이니까 당연히 선분 I2의 길이는요, 전체 대각선의 길이 1에서 x만큼 뺀 길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입니다. i의 길이가 1-x라는 사실. 이거 찾는데 많이 애먹어요. 이랬으면 모든 문제에 대한 힌트는 끝났습니다. 가볼게요. 닮음이니까 닮음비로 갈게요. AD 대 DI입니다. AD의 길이는 1이죠. 대각선의 길이니까 1대 DI 길이 몇인가요? DI는 X라고 써있네요. X는 D 길이 몇인가요? D 어디니? DE X네요. X 대 I 어디있죠? 11이 아니죠. 1-x 11로 보였어요. 에이, 헷갈린다. 네모 정확히 치자. 이러면 안 헷갈리겠죠? 지저분해졌다. 닮은 비를 쓸 때 여러분 제발 도형 막 그리고 돌리지 마세요. 이렇게 대응점을 맞춰 쓴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수학 기호 가지고 닮음을 확인하고 합동을 확인하는 겁니다. 막 그림 돌리고 막 다시 그리고 그러지 맙시다.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다. 비례식을 활용하자면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다. 됐나요? 얍, 저 빼기가 아니라 바로 옆에 쓰려고 하다 보니. 그럼 얘는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다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 x의 길이니까요, 근의 공식에 따라서 x는 이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 계산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5가 돼.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또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둘 중 하나인데 지금 x는 길이잖아요. 길이는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 근데
2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5는 이미 분자가 음수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는 x 값은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만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는요 음수이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 조금 어렵죠? 한 번만 해보시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정우학형의 황금비에 대한 2차 방정식 활용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심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유형은 여러분 많이 봤던 거죠. 실제로 수행평가 때나 중간고사 때도 출제가 됐던 유형이에요. 뭐냐면 얘였죠. 루트 A 제곱이 있어요. 얘는 근호와 제곱이 만나서 소거돼서 양수 A로 나와야 되는 거였어요. 이때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만약에 A가 음수라면 A로 나오면 얘 음수잖아. 양수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 붙여 나오고 A가 양수이거나 0인 경우엔 그냥 A로 나와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양수 A로 나와야 되니까 0은 상관없고 이거를 기점으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우선 제 좀 정리 좀 할게요. 여기다가 x제곱 마이너스 루트 저 4는 좀 빼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보니까 이 4는 근호 밖으로 나갈 수 있네요. 는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되셨나요? 그럼 4는 근호 밖으로 2로 나가니까 x제곱의 마이너스 잠깐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2의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루트 x제곱 플러스 1로 정리가 됐습니다. 근호와 제곱이 만나면 사라지는 거니까 우린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에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절대값 x 마이너스 1은 절대값 x 플러스 1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린 놀아야 돼. x 마이너스 1과 x가 0이냐 양수냐 또는 음수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는 게 보여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가볼게요. 1입니다. 기본적으로 x가 만약에 음수라면 얘는 무조건 음수입니다. 얘도 당연히 음수입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를 붙여 나와야 됩니다. 즉 x제곱에 마이너스 붙여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됩니다요.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아,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은 0이네요. 근해 공식에 따라서 x는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12가 되겠죠. 즉 다 계산한다면 2분의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21이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요. x의 범위가 음수란 말이야. 근데 루트 21은요. 대충 하면은 몇이니? 4점 몇몇몇이죠. 마이너스 3 플러스 4점 몇몇몇은 양수야. 그럼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1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야. 내 말 이해돼요? 아,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x값은요. 음수인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1만이 조건에 만족하겠네요. 첫 번째 구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얘기해 볼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무조건 양수 또는 0이 나오니까 오케이 땡큐. 근데 얘가 문제예요. x가 만약에 그냥 뭐 1, 2, 3, 4, 5, 6, 7, 8, 9, 10 1보다 더 큰 1과 그러니까 1 이상의 어떤 수면은 얘도 무조건 양수 또는 0이 나오거든. 근데 1보다 작은 양수 뭐 2분의 1, 3분의 1 넣어봐. 그거 뭐가 돼? 음수가 되잖아. 그럼 이 조건으로 따졌을 때는요. 얘 부호로 정할 수 없어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결정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포인트를 여기서 잡는 겁니다. 얘 때문에 x가 분명히 0보다 크거나 같지만 1보다는 작은 범위를 하나 생각해 줘야 돼. 얘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소수나 분수 형태 있잖아.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소수나 분수 형태선 얘가 음수가 되잖아. 하지만 얘는 상관없어.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에 이거 음수로 나오니까 얘 음수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하나 더 붙여서 플러스에 x 마이너스 1은 얘 양수로 나옵니다. 그냥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쵸? 양수 또는 0이잖아. 됐나요? 아, 그럼 이거 계산하면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근해 공식으로 가보겠습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2 됐죠? 아, 그래서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3이 됐습니다. 또 조건에 만족하는지 좀 째려봐야 돼요. 우선 루트 13이라는 애는요, 한 3점 몇몇몇이죠? 맞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점 몇몇몇은요 2점 몇몇몇입니다. 그치? 2분의 2점 몇몇몇은요 1점 몇몇몇이다. 1보다 커!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3은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 반대로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점 몇몇몇이야. 이미 얘 음수야. 마이너스 4점 몇몇몇이거든. 2분의 마이너스 4점 몇몇몇은 마이너스 2점 몇몇몇입니다. 음수는 포함도 시키시면 안 돼. 그치? 범위에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3이나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3이나 이 범위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므로 여기에서 x의 값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근이 없는 겁니다. 이 경우에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범위에서 했으니까 이제 x는요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얘기해 볼게요. 하나 왔죠? 자, 그러면은요 얘는 무조건 양수, 얘도 무조건 양수, 또는 얘는 0이 될 수도 있으니 그냥 근호 탁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즉 x제곱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이다. 조건 만족하죠? 양수 또는 0이고 얘는 양수니까. 됐죠?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x 플러스 1이 됩니다. 아, 옆에 거랑 똑같이 쓸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입니다. 근해 공식에 따라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하면 2분의 5 3이죠. 미안해요. 3 뿔마 루트 5다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생각해야 돼. x는 1보다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루트 5도요 대충 몇이죠? 2점 얼마입니다. 근데 3 마이너스 2점 얼마는요 1보다 작은 수야. 하물며 2분의 1보다 더 작은 수는 1보다 당연히 작겠죠. 그러므로 3 마이너스 루트 5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x값은 그래서 뭐다? x는 2분의 3 플러스 루트 5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즉, 이 2차 방정식의 해값은요 x는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1과 x는 2분의 3 플러스 루트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풀어보니까 풀만한가요? 단순한 실수만 안 한다면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꼼꼼히 저도 지금 이거는 암산 거의 안 했죠? 암산하지 않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심화 문제 풀입니다. 이 문제는 앞에 거보다 많이 간단하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잘 봐주세요. 자, 때 전까지는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죠. 이 사각형, 이 직각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가 18제곱cm래요. 이때 D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D의 길이를 Xcm라고 잡고 갈게요. 자, 선분 DE는 Xcm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이 길이도 Xcm가 되고요. 이 AF의 길이도 역시 10에서 X만큼을 뺀 10-Xcm가 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문제는 중2 때 많이 봤던 그림일 텐데 맞습니다. 닮은 문제입니다. 삼각형 A, B, C 큰 직각삼각형 보이죠? 얘하고 삼각형 A, D, F는 AA 닮음이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봤던 거죠? 왜? 각 공통이고 여기 직각으로 같으니까 뭐 여기도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이 닮음비 가지고 풀어볼 겁니다. 우선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가 이거야. 그럼 큰 삼각형에서 10대 10-x는 10대 10-x는 20대 선분 DF의 길이를 구할게요. 20대 선분 DF요. 선생님 DF 모르네요? 아니에요. DF를 구하려고 이 닮은비를 활용해서 비례식으로 쓴 겁니다. 우리가 DF를 구해야만 넓이를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DF를 구할 거야. 내양 외양의 곱은 같다. 선분 10 곱하기 DF는 20 곱하기 10-x 외양의 곱은 내양의 곱과 같다. 나눠지니까 결국에 선분 DF의 길이가 나오네요. 20-2x라고요. 단위는 당연히 cm가 되겠죠. 다 됐다. 아, 그러므로요. 이 길이가 20-2x cm니까 세로 곱하기 가로는 18이다. 여기서 이 나오는 거 그냥 바로 갈게요. 20x-2x 제곱 마이너스 18은 0이다. 그냥 내 멋대로 막 썼습니다. 마이너스 2로 나눌 생각이었거든요. 마이너스 2로 나눈다면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9는 0이다. 그러므로 인수분해하면 x-9, x-1은 0이다. 즉, x는 9 또는 x는 1입니다. 둘 중 하나가 답인 것 같은데 만약에 x 대신에 자, 이 단을 놓치면 안 되겠죠? BC, EC의 길이가 10보다 작아야 된대요. 아, 나왔네요. 만약에 x가 1이라면 이 길이 18 되잖아요. 그쵸? 그럼 1은 안 된다는 거야. 즉,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몇이다? 9밖에 안 되는 거네. 그림은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페이크인가 봐요. 왜요? 20 마이너스 만약에 x가 1이라면 선분 EC의 길이가 몇이 되죠? 18이 되니까. 그래서 x는 1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답은 9네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세 문제 2차 방정식의 활용 픽 3개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2차 함수의 픽 3 심화 문제를 시작해 볼게요. 드디어 2차 함수 심화 문제 3문제 첫 번째가 시작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열심히 해봅시다. 이 문제를 보니까 그냥 이 그래프의 y절편을 구하래요. x축 눈금합격은 1이래. 짧으니까 이게 너무 작아서 쓰기가 힘들었거든. 그러면서 y축에 눈금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쎄합니다. 힌트도 없어요. 뭐 대충 계산할 때 축의 방정식은 4야. 근데 그걸 넣는다 해도 이 꼭지점을 잡는다고 해도 뭔가 구할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점은 뭐냐면 바로 이 빨간색입니다.
x가 1일 때 지금 이렇게 푸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자면요. 여러분이 어떤 값, 어떤 순서상을 찾거나 뭐 꼭지점, 뭐 축의 방정을 찾아도 마땅히 딱 떨어지는 수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의 변화에 따른 y값의 범위를 생각해 볼 겁니다. 말이 어렵죠? 풀이 보면 쉬울 겁니다. x가 1일 때, 2일 때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걸쳐지는 이 부분, 얘도 걸쳐지는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봤을 때 x가 1일 때는요, y는 뭐죠? 모르겠지만 양수야. 그쵸? x가 2일 때는요, y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y는 음수인 거는 분명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x가 1일 때는 y값이 뭔진 모르지만 분명히 그래프를 봤을 때 양수라는 거야. 이 그래프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바로 옆에 x가 2일 때를 봤더니 y값은 뭔진 모르지만 분명히 y는 음수가 확실하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어쨌든 x값 1, y값 2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좀 대입해서 이 y의 범위부터 좀 찾아봅시다. x 대신에 1을 대입한다면 1, 마이너스 8, 플러스 3c입니다. 이게 y값인 거잖아. 이게 근데 0보다 어떻대요? 크대요. 그러므로 3c는요, 뭐보다? 7보다는 크겠죠. 마이너스 7 넘어가면은. 두 번째, 얘도 x 대신에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4,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몇이죠? 16. 16 더하기 3c는 0보다 작다라는 거잖아. 이게 y값인 거고. 그러므로요, 3c는요, 마이너스 10이죠? 12보다는 작다는 겁니다. 그럼 두 개의 부등식을 비교해봐서 확인한 결과 이 3c라는 애는요, 7보다는 크지만 12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때 c는 자연수를 했습니다. 이제는 보일 거예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c의 값은 자연수 1 안 돼, 2 안 돼, 3 돼, 4 안 돼. 즉 c는 3이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과정이 정말 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함수의 기본은요, x가 변할 때 y가 따라서 변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x값이 1일 때 y값은 모르지만 양수인 건 분명하고, x가 2일 때 y값은 몇인지 모르지만 y가 음수라는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서 부등식을 계산해 본 결과 c는 한 자릿수, 그냥 자연수네요. c는 자연수고 여기에 부등식에 만족하는 c는 3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즉 y 절편은요, 결국에 3c가 y 절편이잖아. 즉 답은 몇이다? 9다. c 대입해서. 되게 심플한 문제죠. 여러분께서 충분히 하면서 이렇게도 함수를 읽을 수 있구나 라는 걸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심화 문제 끝났습니다. 두 번째 심화 문제 가볼게요. 이야, 무지무지하죠? 저는 함수를 할 때는 대부분 이때를 중심으로 읽습니다. 왜냐면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니까. OAC가 어딨니 도대체? OAC 이 큰 아이네요. 이 아이의 넓이는 APB의 넓이의 몇 배인가? 이 삼각형과 이 조그만 삼각형의 넓이의 배수를 따지는 거네. 아이고, 어려워 보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2차 함수 문제를 풀 때 무조건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 꼭축을 꼭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2차 함수 식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2m 제곱이라는 애인데, 이 아이의 축의 방정식을 구할게요. 축의 방정식 x는 2a분의 a니까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3m, 즉 2분의 3m이 축의 방정식이자
꼭지점 x의 좌표값입니다. 이렇게 풀이 한번 알려줬죠? 얘를 그대로 여기에 대입하면 꼭지점 y의 값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대입합시다. 2분의 3m 제곱을 맙소사. 그럼 대입하자면 4분의 9m 제곱 마이너스 2분의 9m 제곱 플러스 2m 제곱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요 4분의 9m 제곱 마이너스 18m 제곱 플러스 4분의 8m 제곱이라고 정리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붙여 쓴 거고 얘는 따로 쓴 거예요. 안 틀리려고. 계산한다면 4분의 마이너스 9m 제곱 플러스 4분의 8m 제곱은 마이너스 4분의 m 제곱이 나온다는 겁니다. 안 틀리려고 풀어 쓴 거예요. 안 틀리려면요 하나하나 쓰면서 하세요. 천천히. 아, 그렇다면 이 p는 p의 꼭지점 잡히잖아요. 2분의 3m 콤마 마이너스 4분의 m 제곱이구나.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죠? 벌써부터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우선 우리는 그럼 다 높이가 이 삼각형의 높이가 얘를 밑변이라고 했을 때 4분의 m제곱인 걸 알았습니다. 마이너스 아니에요. 4분의 m제곱이에요, 높이가. 그럼 밑변의 길이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밑변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이 a, b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a, b는요 이 함수 그래프의 x 절편입니다. 그럼 얘를 가만 찌려봤더니 이거 인수분해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꼭지점 구했습니다. 꼭지점 구했어요. 꼭지점. 두 번째, y는 이거 인수분해 한다면요 x-m에 x-2m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y가 0일 때 x-m, x-2m이 0이다. 왜 y가 0일 때 얘기했을까요? x축 위에 있으니까 y값이 당연히 0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랬을 때 x의 좌표는 x는 m 또는 x는 2m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m은 현재 양수니까요. m은 양수니까 당연히 2m이 더 큰 거겠죠. 그래서 이 b, x절편의 b의 x좌표는 2m이 되는 거고 a좌표는 m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 됐다. 그렇다면 삼각형 A, P, B의 넓이는요. 이 길이 몇이겠어요? 2m 빼기 m이니까 m 곱하기 높이는 몇이었어요? 4분의 m 제곱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는 8분의 m의 세제곱이 넓이가 되겠네요. 두 번째, 저 삼각형,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저 삼각형은 삼각형 OAC죠.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높이를 이렇게 할게요. 밑변의 길이는 0에서 m까지니까 m입니다. 밑변 곱하기, 선생님 높이를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이 C가 뭐예요? Y 절편이죠. 즉, 이 C는요, 2m 제곱입니다. 이 C의 Y 값은요. 곱하기 2m 제곱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계산하면은 m의 세제곱입니다. 문제에서 얘의 넓이가 얘의 몇 배냐는 거야. m세제곱과 8분의 m세제곱 몇 배 차이죠? 8배 차이죠. 즉 답은 8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얘가 얘 몇 배냐고 하면 8분의 1배가 되는 건데 문제에서 얘가 얘 몇 배냐고 했으니까 8배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 문제 되게 쌍콤하죠?
되게 재밌는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재밌는 문제예요. 한번 풀어보면 와우 재밌는데? 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2차 함수에 대한 심화 문제도 끝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드디어 쩡쌤, 웅쌤, 픽 심화 문제 6 마지막 문제입니다. 2차 함수 활용 문제인데 힘들죠? 저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 말이 막 안 나올 정도입니다. 막 바짝바짝 말라요, 입이. 자, 벌써부터 짜증납니다. 왜냐면 그래프가 없어요. 그래프가 있으면 불편한 게 아니라 그래프가 있어야 편한 문제인데 얘는 그래프가 없으니까 그래프를 그리라는 겁니다. 심지어 대충 봐도 2차 함수가 한 문제에 3개나 있습니다. 오, 맙소사. 하나하나 체크해 볼게요.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과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의 그래프의 교점이 a, b래요. 이 말은 두 개의 교점이 생긴다는 거네요. 그래프를 그릴게요, 여기다가. 마음대로 그려볼게요. x, y에 대한 좌표 평면 이렇게 표시하고요. 자,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지금 눈치챈 게 뭐냐면요. 얘 y 절편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교점은 분명히 y 절편, 그 y축 위에 있다는 겁니다. 대충 해볼까요? 그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넷, 다섯, 여섯. 여기가 6인 점이라고 할게요. 얘를 a라고 잡을게. 즉, 두 그래프의 교점. 그래프 안 그릴게요. 너무 지저분해질 것 같아요. 0,6이 우선 첫 번째 교점입니다. 두 번째 교점을 찾을 건데 이 두 그래프가 교점이 있다는 것은 순서상 x, y 값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즉, 두 식에 y를 갖다고 두고 얘와 얘를 갖고 방정식을 세운다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운다면 분명히 어떤 x 값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ei 다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이라는 ei와 ei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이 같다라고 논다면 즉 y값이 같은 거죠. 이랬을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분명히 무슨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풀어볼게요. 여기로 이항한다고 생각할게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12x는 0입니다. 오! 깨끗하네요. 양변이 2로 나누면요. x제곱 마이너스 6x는 0입니다. 그럼 x로 분배하면 x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그러므로 x는 0 또는 x는 6이라는 값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x가 0일 때의 교점은 찾았습니다. 즉 한마디로 x가 6일 때 또 다른 교점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얘는 여기서 써먹었잖아. 이것도 써야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x가 6일 때 어떤 또 다른 y값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얘가 중요해요. 어떻게 하냐? 두 식 중에 하나에다가 대입해서 y값 찾으면 되겠죠. 첫 번째 식에 넣어볼게요. 그냥 편하게. 그렇다면 y는 6 대입한 값입니다. 마이너스 36 더하기 24인가요? 6, 4, 24 맞죠? 더하기 6. 계산한다면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오네요. x값이 6일 때 y값은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이너스 6이구나. 얘가 또 다른 교점 6,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이렇게 찾았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우선 여기까지는 다 했고 a, b 값 찾았죠? 이 아이의 꼭지점을 C라고 한답니다. 어이구야 복잡해라. 꼭지점의 좌표 찾을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로 x는 2a분의니까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2 맞죠?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4 즉 몇인가요? 추계 방정식 x는 2니까 꼭지점 x의 좌표는 2가 됩니다. 이때 2를 저기다가 x 대신 2를 대입하면 꼭지점의 y값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y는 마이너스 4 더하기 8 더하기 6입니다. 얘 계산은 몇인가요? 10입니다. 그러므로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의 꼭지점의 좌표는요. 좌표는 2, 10이라는 겁니다. 6, 7, 8, 9 조금만 더 올릴게요. 엄청 크네요. 6, 7, 8, 9, 10 됐죠? x가 2일 때
y가 10. 이게 꼭지점 좌표 2,10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 세 개의 점을 이을게요. 맙소사. 나 예쁘게 그릴 수 있을까? 기도해 주세요. 얼추 괜찮아요. C에서 B가 더 난관인데? 이야! 해봐! 어려워요. 이 정도면 진짜 잘 그린 겁니다. 자, 삼각형이에요. 예쁜 사람들은 다 일자로 볼 거예요. 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야, 이것도 만만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사실 보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쓸게요. 둘 다 식이 난잡해질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직사각형이 보일 거예요. 이 직사각형에서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 빼면은 분명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BC의 넓이가 나올 겁니다. 그건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아마 나올 거예요. 이 직사각형에서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 이 삼각형의 세 개의 넓이를 빼면 분명히 나옵니다. 이 방법은요, 여러분께서 많이 해봤을 테니까 저는 다른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두 삼각형을 이렇게 쪼개고 싶었어, 아까부터. 딱 보자마자. 그러면은 밑변, 높이, 밑변, 높이인 두 삼각형이 나오잖아요. 쪼갰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이 길이란 말이야. 왜? 이 길이는 알고 있어요. 높이가 몇이죠? 6에서 10이니까 4입니다. 그러면 이 둔각삼각형의 높이는 몇인가요? 직각 표시할게요. 6에서 마이너스 6까지 갔으니까 이 높이는 12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파란색 밑변의 길이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밑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난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얘를 1차 함수식으로 바꿔줄 겁니다. 이해됐음? 자, 2i 1차 함수식으로 바꿀게요. 좀 더 연장해 쓸게요. 아래 쓰기 위해. y는 부터 쓰고 할게요. a는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여기서 이렇게 갔다고 할게요. x가 몇 만큼? 2에서 6만큼 갔으니까 x 증가량은요, 4입니다. 2에서 6까지 갔으니까. 그랬을 때 y는 10에서 마이너스 6까지 갔으니까 마이너스 16만큼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16 감소했죠. x 4 증가할 때 y는 16 감소했습니다. 즉 얘가 a니까 이 2차 함수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가 되고 x까지 쓰겠습니다. b의 값을 구할 거예요. 플러스 b라고 써놓을까요? b의 값은요, y 절편인데 뭐 그려볼 거야? 안 할래요. 무슨 짓 하면 되나요? 아무거나 c나 b 값 대입해가지고 y 값 나오면, 이 b 값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c를 대입해볼게요. c가 좀 더 쉬워 보여요. 그러면은 2,10을 여기다가 대입하겠습니다. 즉 10은 마이너스 8 더하기 b라서 b는 18입니다. 와, 이 문제스러운 숫자가 나왔네요. 즉 b는 18이니까 얘를 바로 18로 고쳐 쓰겠습니다. 이 2차 함수식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8. 얘 왜 구했냐고요? 이 좌표 찾으려고요. 얘는요, x값을 찾아야 되거든? y가 몇이에요? 이 점의 y는 몇인가요? 6입니다. 그렇다면 y 대신에 6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x값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우리는. y 대신 6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x값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즉 검은색으로 할까? 검은색, 파란색. 검은색 맞아. y 대신 6을 대입할게요. 6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18입니다. 즉 계산한다면 4x는 12가 돼서 x는 3입니다. 아, 이 점의 좌표가 y는 분명히 6이었으니까 6을 대신 대입했더니 x는 몇이 나왔다? 3이 나왔구나. 그럼 이 점의 좌표는 3,6입니다. 되셨죠? 다 됐다. 진짜 다 됐어요. 왜요? 이 길이를 찾았잖아. 파란색 이 길이를. 이 길이를 드디어 찾았잖아요. 0에서 3까지니까 얘의 길이는 3입니다. 와우! 저도 이제 드디어 끝난 생각하니까 행복합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할게요. 이 둔각 삼각형의 넓이를
S2라고 할게요. 그러므로 S1 더하기 S2가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답이고요. S1은요, 밑변의 길이가 3, 높이가 4, 그리고 2분의 1을 곱해야 삼각형의 넓이. 더하기, 곱하기로 쓸게요. 이 둔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3, 높이는 아까 구했죠? 12. 곱하기 2분의 1이 이 아이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즉 계산하면 6 더하기 이거 몇인가요? 6, 3, 18. 계속 이 18이라 숫자, 이 문제가 18일 수 없다는 겁니다. 6 더하기 18은 24라는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드디어 심화 문제 6문제 끝났습니다. 정쌤과 웅쌤이 픽한 심화 문제, 교과서에 없는. 드디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대단한 마무리 문제풀이 32문제와 교과서에 없는 정쌤과 옹쌤이 픽한 심화 문제 6문제풀이가 모두 끝났습니다. 되게 길었죠? 고생했습니다. 저도 지금 엄청 고생했어요. 이번 시험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과서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됐고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모두가 90점 이상의 고득점 받을 수 있고요. 100점을 노리는 친구와 물론 고득점을 노리는 친구 모두 다 오늘 풀어드린 심화 문제 6문제를 완벽히 이해하고 시험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정말 장담하거든요. 100점 맞을 수 있어요. 100점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물론 오늘 소개했던 6문제 심화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얘를 외우려 하시면 안 됩니다.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 과목이에요. 방정식을 시기시키는 대로 함수는 그래프에 따라 흐름에 맞춰서 풀다 보면 분명히 답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피곤해서 말이 꼬입니다. 자, 이번 시험 모두 다 잘 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고요. 혹시나 오늘 수업한 것 중에 어려운 거 또는 모르는 게 있다면 물어보십시오. 학교에서 친절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선생님 윤승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 주말 잘 보내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오, 18. 설일 요즘 최고.